안녕하십니까. 암 발생과 치료 원리 시리즈 7부에서는 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에 대한 연구는 암의 발생 과정에 대한 이해로 암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암 치료 전략을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암 발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암은 암 조절 인자들의 변이로 유발된다고 말씀드렸고 수많은 암 조절 인자들 중 몇 가지 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유전자 변이의 하나로 암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암 조절 유전자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하던 1980년대에 제기된 질문이었습니다. 즉, 멀쩡하던 세포에 중요한 유전자 하나가 변이되었다고 그 세포가 금방 암세포로 바뀔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벌트 보겐스타인 교수가 1988년에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분은 대장암을 분석하였는데 대장암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생합니다. 우선 정상세포가 성장이 빨라지는 과다 정식세포로 바뀌고 선종이라는 과정을 거쳐 암으로 변합니다. 보겔스타인 교수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당시에 알려졌던 몇몇 암 조절 유전자들의 변이를 분석하였는데 특정 유전자의 변이 하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암의 진행 단계별로 각기 다른 유전자들의 변이가 일어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장암은 10여 년에 가까운 긴 세월에 걸쳐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겔스타인 교수는 대장암이 긴 시간 많은 유전자들의 변이가 축적되어 발생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결론은 암이 핵심 유전자 하나의 변이로 발생할 가능성과는 대치되는 것이고 보겔스타인 교수의 제안은 그 이후 다른 암에서도 많은 검증을 거쳐 이제는 암 발생의 일반적 이론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즉, 암은 다양한 유전자들의 지속적인 변이가 축적되어 발생하고 그 발생 기간은 암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면 암이 되기 위하여 왜 많은 유전자들의 변이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 정상세포가 암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됩니다. 그 난관을 몇 가지 예시로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암이 되기 위해서는 유전자 변이가 필요한데 우리 몸은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DNA 복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유전자 변이를 방지합니다. 따라서 암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구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변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암이 되려는 세포는 너무 급속히 자라 매우 밀집하므로 주변에 산소와 영양이 부족하여 여기서 많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다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 이 난간을 뛰어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이 공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다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 마침내 정상세포는 암세포가 되어 우리 몸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세포가 암이 되고 또한 암으로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유전자 변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을 뚫고 암이 된 세포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험난한 과정을 거쳐 암이 된 만큼 암세포는 한마디로 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은 무수히 많지만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우선 정상세포의 정식은 우리 몸이 엄격히 통제하지만 암세포는 이런 통제를 벗어나 무한 정식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세포는 사멸, 즉 그 죽음도 통제되지만 암세포는 잘 죽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상세포는 자리를 지킵니다. 즉 간세포는 간에 있지 폐나 다른 장기로 가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이런 상식을 벗어나 다른 장기로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의 이런 특성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우선 무한 정식을 살펴보면 암세포는 그 장기에 고유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암세포가 무한 정식하여 그 장기를 차지하게 되면 그 장기 기능은 상실되고 결국 환자는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잘 죽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암 치료 후에도 살아남는 저항 암세포가 정식하여 암은 재발하게 되고 이는 치료 실패로 이어집니다. 암세포의 이동성은 수술 후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수술로 암 덩어리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다른 장기로 이동한 암세포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전이암이 발생하고 이 역시도 치료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유전자 변이로 야기되는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특성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이 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암이 된 이후에도 유전자 변이는 계속하여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 이에 대한 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DNA 복구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손상된 유전자를 금방 수리하는 정상세포와는 달리 암세포는 DNA 복구 시스템이 고장나서 유전자가 손상되어도 수리를 하지 못하니 유전자 변이가 계속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암세포에서 계속되는 유전자 변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여기에 A라는 유전자의 변이를 가진 암세포가 있고 이것을 A타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세포가 분열하면 두 개의 A타입 암세포가 생깁니다. 이 세포들이 계속 증식해 나가면서 B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추가적으로 생기면 AB타입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러나 분열된 다른 세포에서 C라는 유전자가 추가적으로 변이되면 AC타입이 생기고 같은 방식으로 AD와 AE타입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타입 암세포가 분열과 변이를 반복하면서 이 이에서는 4가지 타입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것을 암의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암 덩어리에 있는 암세포들은 모두 균일한 것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유전적 변이를 가진 암세포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런 다양성이 암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으로서는 엄청난 이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투자를 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이 투자에 유리하다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암세포의 다양성도 암이 암으로서 존재해 나감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암을 공격하여 일부 암세포를 죽였다 하더라도 암세포가 다양하다면 살아남는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를 하여 일부 암세포를 죽였다 하더라도 이에 저항하는 변이 타입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 암은 재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암세포의 다양성은 암치료에 큰 장애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암치료가 어려운 이유를 요약하면 먼저 암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이를 통하여 암세포는 엄청난 성장력과 항암 저항성, 그리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전이력을 확보합니다. 또한 암이 된 이후에도 각각의 암세포별로 추가적인 유전자 변이로 인하여 다양한 암세포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치료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암의 저항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는 향후 암치료 전략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